내가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데 네가 나의 물건을 훔쳐 가져갔으니까 나한테 가져와. 이게 반환 청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환 청구가 되려면 반드시 내가 그 물건을 점유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이 지역권자는 자,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O였어요. O. 맞죠? 그 다음에 2번 질문의 키워드는 뭘까요? 일단 지상권이라고 되어 있고 지상권, 그러니까 권원이죠. 그러니까 지상권에 근거한 경우라는 겁니다. 권원에 의해서 보속을 시켜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에 뭐가 달라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소유권 누구한테 있죠? 부동산의 소유자. 그런데 권원에 의하여 보속시킨 때는 누구 소유죠? 보속시킨 자. 그럼 지상권의 근거에서 공작물을 부착시켜 놨다는 겁니다. 이때는 당연히 이 공작물이 토지에 부합해요? 부합하지 않아요? 부합하지 않아서 누가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결국 지상권자가 소유권 취득한다는 뜻인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지상권자의 소유로 된다는 말이고요. 당연히 2번은 O예요. O. 그 다음에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아까 지상권의 처분 방법은 세 가지였었죠. 세 가지 뭐죠? 양도, 임대, 담보 제공할 수 있는데 이때 설정자의 동의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필요 없으니까 요 의사에 반해서도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없다고 돼 있으니까 OX, X. 그 다음에 4번에 갑시다. 9번 지상권은 이건 지상의 어느 한 공간, 지하의 어느 한 공간을 쓰는 제도인 겁니다. 간단하게 좀 봅시다. 그럼 일반 지상권의 경우는 우리 이제 일반 지상권자예요. 그러면 요 토지 소유권의 범위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죠. 그러니까 지상권자도 똑같아요. 지상 공간 쓸 수 있고 지표 공간 쓸 수 있고 지하 공간 다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구분 지상권은 뭐냐면 우리라는 사람이 요 지상의 어느 한 공간을 빌려서 쓰고 싶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육교 설치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남의 땅 위를 지나다니 육교를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땅 다 빌릴 필요 없고 지상의 어느 한 층만 빌리면 되죠. 그 다음에 갑의 땅 밑을 지나다니는 가스관, 수도관 설치, 터널 공사 같은 걸 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는 갑의 땅을 다 빌릴 필요가 없고 지상의 어느 한 공간만 빌려 쓰고, 자 이때 이용하는 제도가 이게 구분지상권이라는 거예요. 그 구분지상권은 이렇게 요 지상의 한 공간, 지하의 어느 한 층을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빌려 쓰는 제도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중요한 게 뭐냐면 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구분지상권 될까 안 될까요? 수목. 공중에도 나무 심을 수 없죠. 땅 밑에 나무 심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거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구분지상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번에 이게 담보지상권이라는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지상권 설정자가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저당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경우 실제로 토지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을 때 은행에서 이 담보지상권 요구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 봐봐요. 자, 갑이 토지 가지고 있어요. 토지 가지고 있고 갑이라는 사람이 은행에 대출을 받은 겁니다. 1억 대출을 받았다고 칠까요?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 이제 은행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겁니다. 그러면 요 돈 빌려주고 이제 우리 저당권 취득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갑이라는 사람은 저당권 설정자. 그럼 이때 저당권자는 요 토지의 사용 가치는 지배하지 않죠. 그러니까 토지가 가지고 있는 교환 가치만 가지고 가서 이제 저당권자가 자기가 지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되고 난 다음에 토지의 사용 수익은 계속 누가 할까요? 저당권 설정자가 하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저당권 설정자가 계속 토지를 자기가 쓰는 거니까 이외에 건물도 지을 수 있고 나무도 심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요 을의 입장에서 봤을 땐 요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위에 건물을 이렇게 지어두게 되면 요 토지는 건물이 존재하는 것대로만 쓸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럼 애초에 돈을 많이 나대지어가지고 돈을 많이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 받아두는데 얘가 건물 같은 거 짓게 되면 토지가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경매 청구를 했을 때 돈 받기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땐 요 을이라는 사람이 돈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받은과 동시에 갑도는 너희 땅 위에 아무것도 짓지 마라. 그래서 나에게 지상권까지 함께 설정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걸 담보지상권이라고 그래요. 이건 채권 담보 목적으로 이루어진 지상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저당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지상권이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지상권이라는 건 자기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땅 빌리는 게 이게 지상권이죠. 담보지상권은 이 저당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즉 이 저당권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 담보 가치가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설정받아둔 지상권을 담보지상권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거예요. 을은 갑에게 1억 원의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받은 겁니다.
그리고 저당권의 확실한 만족을 위해서 지상권까지 같이 설정받아뒀다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1,000만 원을 갚은 거예요. 그러면 피담보 채권하고 저당권 중에서 뭐가 주된 권리죠? 피담보 채권이 주된 권리죠. 그러면 주된 권리인 피담보 채권이 소멸했다는 겁니다. 그럼 저당권은 종된 권리니까 당연히 같이 뭐죠? 소멸하죠. 그럼 이 저당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지상권이 존재했었는데 저당권이 소멸해버렸으니까 이 지상권 존재할 필요 있다 없다? 없죠. 결국 돈 갚으면 다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갑이 1억 원의 돈을 갚으면 저당권도 소멸하고 이 담보지상권도 함께 소멸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한번 읽어봅시다. 저당권 설정자가 담보가치의 하락을 막기 위해 저당권자에게 뭐까지 설정해 줬다는 거예요? 지상권 동그라미 하시고 요 지상권 이름이 써놓기 바랍니다. 이게 뭐라고요? 담보지상권. 자, 담보지상권을 설정해 줬다는 겁니다. 이때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OX. 오, 이해할 수 있겠죠? 이건 의미 이해 정도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틀린 걸 찾는 거니까 뭘 골라야 돼요? 3번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번 문제 풀어볼까요? 자, 먼저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되겠네요. 먼저 갑 사람이 X토지 소유자죠. X토지 소유자. 을이라는 사람에게 무엇을 설정해 준 거죠? 지상권 설정해 준 겁니다. 을은 지상권자. 그 다음 갑은 지상권 설정자. 여기 잘 보면 요 을은 지상권을 설정 받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지상권 설정한 사람이 갑이고 을은 지상권 설정 받은 거예요. 지상권자가 지상권 설정한 게 아닙니다. 한 게 아니고 갑이 지상권 설정한 거고 지상권자 지상권 설정 받아서 지상권을 취득하게 된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옳은 걸 찾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을은 갑의 의인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없다. 아까 설정자의 동의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그럼 양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없다고 돼 있으니까 OX, X. 그 다음에 X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랬네요. 그럼 갑이 토지를 이제 팔았다는 겁니다. 병한테 토지 팔았다 쳐봐요. 그러면 요 을의 지상권이 빨라요? 병의 소유권이 빨라요? 을의 지상권이 빠르죠. 을의 지상권이 먼저 성립하고 난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을은 자신의 지상권을 병이라는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어야 되죠. 따라서 병이라는 사람은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지상권 존속 중에 을에게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OX. O 맞죠? 그 다음에 3번 갑시다. 3번 여기 보니까 지료 체납을 이유로 지상권 소멸 청구인데 이거 몇 년 이상 지료 체납해야 되죠? 2년 이상. 여기는 몇 년 분이 1년 6개월 분이니까 2년치가 안 된 거죠. 따라서 이때는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 다음에 4번의 키워드 골라봅시다. 두 개 골라볼까요? 일단 만료. 존속기한이 뭐하고 만료하고 그 다음에 건물이 뭐죠? 현존. 그러면 만료 플러스 현존이죠. 그러니까 존속기한이 만료하고 건물이 현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갱신 청구할 수 있고 갱신을 거절하면 뭐 할 수 있죠?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죠. 근데 계약에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OX, X. 그 다음에 5번 지상권의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럼 존속기한 정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죠? 최단 존속기한을 보죠. 몇 년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는 몇 년? 아니 여기 건물 그냥 건물 숨 넘어가겠네. 몇 년이에요? 15년 되니 15년. 이건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은 경우니까 몇 년 되죠? 그냥 중간짜리 15년으로 본다는 겁니다. 따라서 끝에 여기 소멸 청구할 수 있다는 건 OX, X. 자, 따라서 옳은 건 찾는 거니까 뭘 골라야 돼요? 좋았어요. 자, 얘는 읽을 때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읽기를 잘 읽어야 됩니다. 먼저 지역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죠? 자, 먼저 1번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따로 양도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아까 저 그림 다시 한번 보면 갑이라는 사람이 먼저 X토지 자기 거니까 X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죠? X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죠. 소유권이 있고 그다음 Y토지를 통행으로 지내 다닐 수 있는 뭐가 있을까요? 지역권이 있죠. 이때 갑의 권리는 한 개다, 두 개다. 두 개. 그럼 이때 요 갑이라는 사람이 요역지와 분리해서 지역권만 뚝 떼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이런 건 될까 안 될까요? 지역권만 살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즉 요역지에 대한 사용권도 없는데 지역권만 딸랑 살 사람이 있을까요? 지역권 사실 분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다시 지역권만 뚝 떼서 다른 사람에게 파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 당연히 OX. O. 실제로 없겠죠? 야, 이번에 지역권 한 500만 원 싸게 나왔는데 살래?
그러니까 이미 또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권만 살 사람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갑시다. 2번 잘 그으셔야 됩니다. 일필토지의 일부에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이게 뭔 말일까요? 일필토지 일부에는 그랬으니까 이건 요역지 말하는 거예요? 승역지 말하는 거예요? 승역지 말하는 거예요. 승역지. 그러면 요역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일필토지의 일부를 위하여 지역권 설정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역지는 위에서. 에 대해서 에는 이건 승역지를 말하는 겁니다. 아까 승역지는 일필토지의 일부여도 상관없다 그랬죠. 따라서 일필의 토지 일부에 지역권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OX X. 그 다음에 3번 갑시다. 취득 동그라미 합시다. 취득 그 옆에 끝에다가 다음 과정 가서 배울 내용입니다. 취득은 쉽게라고 한번 써볼까요? 취득은 쉽게. 그러니까 지역권의 취득은 매우 쉽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사람도 함께 취득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득으로 되어 있어요. 취득.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함께 지역권을 뭔다? 취득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을 갑시다. 4번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반환 청구권 밑줄할까요? 반환 청구권.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이 세 가지인 걸 아시죠? 물권에 대한 침해가 생겼을 때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 이게 물권적 청구권이란 거예요. 그러면 이 반환 청구라는 건 내가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데 네가 나의 물건을 훔쳐 가져갔으니까 나한테 가져와. 이게 반환 청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환 청구가 되려면 반드시 내가 그 물건을 점유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이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지나만 다니지 절대 승역지를 점유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역권에 대한 침해가 생겼다고 해서 승역지를 자기에게 반환해달라고 청구를 하는 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아예 외워둘까요? 물권적 청구권 내용 중에서 반환 청구권이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뭐냐면 지역권과 저당권입니다. 지역권과 저당권은 각각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 중 반환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점유하지 않고 그다음 저당권자도 절대 저당 부동산을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시 반환 청구권이 없는 권리 두 가지가 뭐라고요? 지역권과 저당권. 자, 그다음에 5번 아까 요 지역권 시효 취득의 대상 될 수 있다 그랬죠. 대신 다 되는 건 아니고 뭐가 되고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해 취득시효가 된다는 겁니다. 틀린 걸 찾는 거니까 뭘 골라야 돼요? 2번. 자, 일단 문제를 보니까 무슨 전세권이라고 되어 있죠? 토지. 좋았어요. 토지. 자, 토지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는 겁니다. 자, 1번. 토지 전세권을 처음 설정할 때 존속 기간의 제한이 없다. 이거 토지 전세권도 똑같이 최장 존속 기간 제한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몇 년 넘지 못하죠? 10년 넘지 못하죠. 제한이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OX X. 그다음 2번 토지 전세권의 존속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는 1년으로 한다. 이거 최단 존속 기간 제한 규정 말하는 거죠. 이거 어느 전세권에만 있다리죠? 건물. 따라서 토지 전세권에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다음에 3번 토지 전세권의 설정은 갱신할 수 있으나 끊고. 이거 갱신할 수 있는 거 맞죠? 이거 무슨 갱신이라고 말하죠? 약정갱신. 얘는 합의에 의해서 계약을 연장하는 거니까 무슨 갱신이죠? 약정갱신. 대신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몇 년 넘지 못하죠? 10년이죠. 그러니까 10년 넘지 못한 날은 OX 5. 그 다음에 4번에 갑시다. 4번 토지 전세권자에게는 토지 임차인과 달리 지상물 매수 효권 인정? 이거 돼요. 그러니까 요 토지 임차인은 갱신 청구권 행사하고 토지 소유자가 갱신을 거절하면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죠. 똑같아요. 건물을 지을 목적으로 토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존속 기한이 만료하고 건물이 현존하고 있다. 그러면 토지 전세권자도 각각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참고 정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해볼까요? 5번. 얘는 먼저 잘 한번 읽어보세요. 얘는 어떤 제도에 관한 설명인 거죠? 이건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 다시 전세권 설정하면서 보는 게 이게 무슨 갱신인 거예요? 법정 갱신. 근데 아까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게 있죠. 법정 갱신은 제가 항상 건물 가지고 설명한다라고 그랬어요. 건물 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전세권에만 있는 거죠? 건물 전세권에만 법정 갱신이 있는 겁니다. 이게 뭐니까 토지. 자, 토지 전세권 설정자가 존속 기간 만료 전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 이건 법정 갱신에 해당 사항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 때문에 틀린 거예요? 토지 때문에 틀린 거죠. 맡겨오시려면 뭐가 들어가면 맞을까요? 건물. 자, 다시 건물 전세권에만 법정 갱신 제도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럼 답 몇 번이에요? 답 3번. 일단 X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죠? X 건물의 소유자? 갑이죠. 그 왼쪽에다 갑 그려야 되겠네요. 갑이 X 건물의 소유자고 전세감쪽으로 받은 돈은 얼마죠? 1억이죠. 1억.
전세금 쪽으로 요거 1억 원. 그다음에 갑하고 을이 전세권 설정 계약을 맺고 등기를 해서 이제 을이 전세권 취득한 겁니다. 을의 이름이 전세권자, 갑의 이름이 전세권 설정자. 그다음에 일단 이게 건물이죠, 건물. 자, 먼저 1번에 갑시다. 전세권의 존속기간. 이거 아까 최장 존속기간 제한 규정이 있다 그랬죠? 그럼 이거 몇 년 넘으면 안 돼요? 10년 넘으면 안 되니까 15년으로 정하는 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때는 몇 년으로? 10년으로 단축된다. 이거 맞죠? 그 다음에 2번. 옛날에 빌려준 돈을 전세금으로 대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가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네요. 3번에 갈까요? 갑이 X 건물의 소유를 위해 그 대지에 지상권을 취득하였다면 을의 전세권의 효력은 그 지상권의 효력이 미쳐야 돼요? 미치지 않아야 돼요? 미쳐야 된다? 미치지 않아야 된다? 미쳐야 되죠. 미쳐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을이? 이거 상황을 좀 이해 두셔야 되겠네요. 그 제가 그림 하나 그릴 테니까 봐봐요. 그림. 얘는 뭐 쉬운 그림인데 먼저 A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예요. 토지 소유자고 갑이라는 사람이 얘가 지상권 취득한 겁니다. 지상권 취득을 했어요. 지상권자이고 요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이렇게 지은 겁니다. 그럼 이때 갑의 권리는 한 개예요, 두 개예요? 두 개죠. 그러니까 지상권도 있고 뭐가 있을까요? 건물 소유권이죠. 건물 소유권. 자, 그 다음에 건물은 자기 거니까 이제 건물에 대해서 을에게 전세금조로 1억 원 돈 받고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해 줬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지상권 설정 받고 건물을 지은 다음에 이 건물에 대해서 을에게 무엇을 설정해 줬다? 전세권 설정해 줬다는 겁니다. 그럼 이 건물에 들어와 사는 사람 누구예요? 을이죠. 그러니까 그 밑에 요 을이라는 사람이 건물에 들어와 산다는 겁니다. 이 건물이 공중에 붕 떠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토지 함께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때 요 을이 세가 아니잖아요. 세가 아니니까 을이 비록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받은 사람이긴 하지만 얘가 땅을 딛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 건물 전세권의 효력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각각 효력이 미쳐야 돼요? 미치지 않아야 돼요? 미쳐야 돼요. 을이 땅 쓸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요거 사실관계 이해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어요? 갑이 X 건물의 소유를 위해 건물 짓기 위해서 그 대지에 지상권 취득했다는 겁니다. 왜냐면 권리 두 개라는 겁니다. 뭐도 있고 뭐도 있어요? 일단 먼저 취득한 걸 먼저 말하면 되죠. 지상권도 있고 건물 소유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을의 전세권 그랬죠. 을은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지상권의 효력이 미쳐야 돼요? 미치지 않아야 돼요? 미쳐야 되죠. 그 다음에 4번에 갑시다. 을의 전세권이 뭐가 됐다는 거죠? 법정갱신. 얘는 법정갱신이니까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건이 변경되는 경우라는 겁니다. 따라서 얘는 등기해야 돼요? 할 필요 없어요? 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뭐 없이도 등기 없이도 갑에 대하여 갱신된 전세권 주장할 수 있다. 5x 5. 그다음에 5번 한번 읽어볼까요? 합의한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전 동그라미 할까요? 자, 전에 을 앞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가 마쳐졌다는 겁니다. 이게 조금 그 임대차랑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임대차는 등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임대차는 그냥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존속기간 정하잖아요. 그러면 그 존속기간 정한 날에 이사를 보통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세권은 물건이죠, 물건. 물건이니까 얘는 뭘 지급하고 전세금을 지급하고 뭘 해야 돼요? 등기. 그러면 전세권의 존속기간 시작과 동시에 딱 등기가 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때는 전세금 주고 전세권 설정 계약서를 맺고 이제 등기소에 가잖아요. 그러면 보통 전세권의 존속기간 시작되기 전에 먼저 등기가 먼저 난단 말이에요. 등기가 먼저 나고 나중에 존속기간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등기가 먼저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이고 이런 등기는 유효하게 봐야 돼요? 무효로 봐야 돼요? 유효하게 봐야 되죠. 따라서 무효로 추정되어 있으니까 OX, X 이런 등기도 그냥 유효한 것으로 추정해 준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등기도 당연히 유효로 추정한다, 무효이다, 유효로 추정한다는 겁니다. 근데 무효로 추정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OX, X. 자, 이건 5번은 결론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1번부터 4번까지는 꼭 잘 복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